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88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또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인데 조국 수석한테 휴대폰 사찰 영혼 탈곡기 수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 동의서 받고 공무원 휴대폰 뒤지면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제출 동의서라는 게 누가 이것도 사실상 제 휴대폰 다 뒤지세요라고 누가 이걸 쓰겠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가자고요. 자꾸 과거 정권 얘기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삶은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봐. 사람들의 사찰이나 개인 인권 보호나 또 권력기관의 개입 정도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는데 그보다 현저히 줄었는데도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라고 하라고. 예컨대 이런 거야. 이회창하고 노무현이 대선 붙었는데 노무현이 대선 자금에 이회창이 10분의 1만 돼도 책임을 지겠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되게 기가 막힌 게 왜 누구는 10배가 돼도 정당하고 왜 누구는 10분의 1만 돼도 벌을 받느냐. 민주주의의 정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인권을 벗어난 여러 행태에 대해서 별게 다 있었는데도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정말 깨알같이 큰 애 같고 별걸 다 문제 삼아요. 네. 근데 삼는 게 나쁘진 않아. 왜? 그래야 우리도 발전하니까. 가니까. 그렇지만 야, 참 정말 속에서 웃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심이 없다. 조국 수석이 그거 하잖아요. 자기는 강제로 뺏은 적 없다. 이미 제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와서 공무원한테 자, 휴대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고요. 자, 사인 안 할 놈이 어디 있냐? 사인 안 하려면 사표 던져야지. 당연하죠. 어디서 나왔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 박종진 씨. 네. 너 공무원이야? 네. 박종진 씨. 자, 휴대폰 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인하세요. 대가 사인해야지. 빨리 사인해. 안 하면 그래? 사인 안 했지. 제 친구 오케이. 판사가요. 네, 이번에 바로. 대법원 그거 하는데 정말 이거 이민홍이 제출서 이거 딱 그거 사인하라는데 이거는 안 할 사람이 없다. 안 할 사람이 없지. 사인 안 하면 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 핸드폰 들을 때 제일 당황했다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쭉 일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똑같이. 그러면은 2-3시간 만에 돌려줬대요. 휴대폰을. 왜냐면 조사할 거 하고. 이놈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3-4일이 걸렸대. 실력이 없어 그래요, 그거는. 지난 정부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2-3시간 만에 돌렸는데 여기는 왜 오래 걸렸냐? 포렌식을 돌렸다는 거예요. 포렌식이 뭔지 알지? 지운 것까지 그냥 이걸 그냥 사생활까지 아주 작사를 냈다는 이거 거야. 핸드폰 뭐죠? 기재부에서 언론 유출하지 말랬는데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재부 담당 니네 언론 유출하지 말는데 왜 조사해 주세요. 사인해 주시오. 이러고 가져가 놓고는 가만있어 봐. 다른 게 있어? 별건. 당시 기재부 공무원이 지금 뭐 이상한 거 했네. 이거 뭐예요? 이렇게 조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저 말의 공산주의지. 부당성을 조금만 주장을 할게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KBS 사장이 정현주 사장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진행을 하느라고 매일 간 사람이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계단 청소를 오후 3시, 4시쯤 해. 그래갖고 물 난리가 나고 막 이래. 그게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우리도 저녁엔 집에 가서 정치 일을 하고 싶다. 난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경찰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서해되고 연말 연시 바쁜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하는데 억울하다? 되게 부당한. 왜? 그러라고 있는 직종이거든. 대신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간에 쉬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일하라고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신분상 자기의 존재를 상당 정도 국가에 위탁한 일반인과 다른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적인 부분, 내 업무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왜냐면 비위 감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이미 제출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거나 하는 연임 민관인과 다른 신분적 특징이 있어서 그걸 고려 안 하면 안 된다는 오케이. 얘기예요. 직업이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100번 인정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디지털 포렌식은 박근혜 정부에 2~3시간 만에 돌려줬는데 3~4일 걸렸냐?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그만큼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 예. 하려고 들면 금방 하죠. 또 어느 차이지. 자, 2~3시간이면 4~5시간이면 몰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삼, 못한 거예요, 결국은. 3~4일을 뒤집어 까냐. 포렌식을 돌리고.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현 정부가 재난 정부보다 그런 쪽으로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 그렇게 공격하고 취득한 권력이에요. 그러니 욕먹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 같은 존재인 양 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거는 지금 김갑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감수해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유출됐으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 그랬던 걸 갖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는 그 권력을 오롯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운용할 수 없는 그런 회색 지대라는 게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거 적폐청산의 잣대도 좀 더 그런 잣대로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 통합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국 수석이 한 행동이 나는 이랬으니 당당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 이럴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도 있더라.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솔직하게 가면 이해가 가. 근데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됐다는 왜 거예요. 이미 제출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미 제출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입건이 돼야 되고. 아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자기들의 논리래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 2번 배려했다. 아주 깝대기 까겠다. 근데 수사 대상이 되면 그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용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단계에서 일종의 자복,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끔 그러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건데 국가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하 공무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그러면 다 놔둬야 되느냐. 일정 정도는 감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박근혜 거냐. 정부에서 있었을 때 김갑선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일소 오케이. 지금 내가 답변을 못 하겠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사안으로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떠오른 적도 없거든. 근데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정확한 거 하나 딱 있어요. 1조 바이백하는 거 정지된 거예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팩트고. 네, 팩트예요. 고로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얘기에 한 가지는 팩트예요. 뭐 한 가지야? 그 아니, 다른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 100개 많은데. 다른 건 이제 계속 바이백을 했으니까. 바이백 첫 번째 1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누구의 압력인지 모르지만 적자 부채 한 것 발행하려고 압박 넣었다는 것도 사실 압박을 아니에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건 또 논쟁이 있으니 정확한 거는 팩트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팩트 하나만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하려다가 그만뒀다. 진술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건이 신재민 씨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문희상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 제출 형식의 어떤 뒷조사라든지 감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고위 경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겠죠. 하위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인정해줘. 언론도 눈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음번 정권에서 똑같은 일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난 떳떳이 좌파인데 국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개입하는 국가의 구성원들, 공무원들이 과연 유능한가? 과연 믿을만한가? 뭐 등등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많거든. 그러면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보상도 많지만 잘못되면 엄청나게 징벌이 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퇴역 군인이라든지 군 복무라는 게 엄청나게 사회적 명예가 돼갖고 어느 지역사회나 이렇게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군인들을 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대신 잘못하면 정말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조치 댕수로 했던 사람들은 그 국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심되니까 너라고 지정한 게 아니라 그 북에 그걸 싹 소속된 뒤집어 모든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아니야. 지금 그 문제 북에 제기하는 건 있는 맞아. 사람들. 네. 문제 제기하는 건 맞아. 그래서 해답은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하지 말고 감찰부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렇죠. 감사원 기능을 엄청나게 강화한 그렇죠. 다음에 감사원에서 하는 게 소속을 대통령령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그 둬라. 넘겨줘야죠. 그게 맞죠. 그게 순서인 것 정확히 같아. 맞네. 감사원을 입법부에 둬야 되죠. 예, 그래야지 근데 자 제대로 여기가 된 감찰이 여기가 이상적인 답안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공무원 이제 노인한테 좀 들어보니까 솔직히 그것도 참 깝깝하더만. 뭐냐면 그 직무감찰에 들어오면 한데 뭐 몇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뭐 다 정당한지 그거는 계산상 나오는 거니까 감찰을 받아도 좋고 조심도 하게 되니까 하래. 근데 제일 많은 게 정책 감찰이라는 거예요. 이 사안을 왜 했는가? 이 선택이 옳은가? 그러니까 너 뒤바지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데 소실을 갖고 일 좀 하려면 그거 걸릴까봐 될신 대로 일을 안 하게 된대. 그래서 그 양반은 이 감사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그냥 펄쩍 뛰는 거야. 공무원들이 소신 좀 가지려고 해도 일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틀 잡히지 않는 거를 하냐만 연구한대. 저는 요즘에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움직임,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신재민 사무관 이거 고소 고발한 거 빨리 취소하라 그러죠. 취소하고 네. 이 정부가 제보와 폭로로 이루어진 정부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제보와 폭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민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물론 무소속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딱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프로야. 몇 선이죠? 7선인가 8선인가?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불행이야. 그러니까 수를 읽는 거야. 이걸로 넘어가겠구나. 보이는데 청와대 조국이나 이런 사람은 아마추어라서 뒷수를 못 보고 이리 임기응변 저리 임기응변하는데 고수가 딱 볼 때는 야 이게 대마가 잡히는 수인데 야 여기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막는 방법은 이걸 빨리 수사를 덮고 여기서 희지부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걸 문희상 씨는 아는데 다른 아마추어들은 모르고 이 수를 여기에 급하게 여기 아다리 치고 여기서 막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근데 문희상 씨는 여기 포기하고 이쪽 대마로 가자고 쫙 이걸 빨리 손을 놔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죠. 아마와 프로의 차이야. 그건 이제 뭐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죠. 제가 아는 문희상 의장님은 불행해. 굉장히 단순하고요. 상불행이야. 굉장히 순수하고요. 마음 다 비우신 분이에요.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리당원, 네. 어찌 됐든 저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그 나라 현직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봐요. 그렇지. 어느 나라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실패하는 그 나라는 실패하는 나라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는 게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당연하지. 당연한 어느 얘기입니다. 국민이나. 문희상 국회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당연하지. 얘기예요. 자, 신재민 사무관 건을 가지고 계속 지지를 끌어갖고 탈탈 털어서 좋아 신재민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뭐 나쁜 생각을 갖고 했다고 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 현재 정치권 프레임에서 신재민 이 문제는 빨리 털고 지나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희상 의장의 의견이에요. 5년 단임이니까 네. 매번 일하기 이제 바쁜데.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면서 하는 거라서 서툰 것 같아. 그러니까 신재민 건에 대해서도 지금 걸러지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제일 잘 그랬어요. 신재민 너 한 말 맞아 이랬거든. 중수. 근데 고수는 문희상이고 중수가 김동연 부총리. 근데 싹 빠지잖아. 다만 네가 모르는 거는 너는 네 부서 일에서 주장을 한 거잖아. 나는 전체를 봐야 가져가니까 그렇듯이 김동연 대표가 현명하게 얘기를 그거 하셨어. 중수라니까 중수. 이게 후배 사무관을 욕하지도 않았고. 바둑으로 얘기하면 끊어지는 앞으로 중에서. 한 3, 4단 되는 거고 아니. 문희상 씨는 한 9단 8, 9단 되는 거고. 책임자급에 서보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또는 지금 집권 세력들도 끊임없이 공격이 여러 형태로 들어오고 그중에는 억울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억울한 걸 어떻게 감내하느냐. 왜냐면 억울한 부분은 언론에서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닌데 막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체험은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서 정권이 거의 정말 무너지다시피 힘들었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가령 함익병 씨 같은 사람, 소위 객관 중립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사람들, 정파성 없이 이런 입장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가. 가령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시집을 카드 단말기로 받았대. 난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노영민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왜냐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해 안 살라고 근거 남는 카드 가지고 와서 그 뒷돈 거래될 때거든요. 그때는 공격해서 몇백만 원씩 주고 사고 그럴 때였어요. 그게. 아니 권수를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러 현금을 안 받고 카드를 가졌다가 그게 더 문제가 돈 긁어먹는 사람 돼갖고 출마도 못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노영민이라면 거의 잠이 안 올 거야. 난 잘하려고 이런 거고 깨끗하려고 이런 건데 도리어 부패에 덤태기를 내가 쓰다니 이런 거거든요. 야 저렇게 근데, 해서 또 하는 거야. 아니 그럼요. 맞아요. 뭐가 맞아. 근거 남기려고 했던 이거는 거야. 맞는 얘기가 사람들이 깨끗하게 아니 나도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오히려 하려고 더 그런 거야. 깨끗하게 어디가 하려고 카드 하는 것 같아. 단말기를 국회의원 해관에다가 갖다 놓고 이걸 긁어대냐. 근데 형 대부분은 그걸 상대가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주고받아. 상대가 공기업이야. 자, 이게- 도둑질할 때 차치기를 했느냐 아니면 핸드캐리어에 했느냐 핸드캐리어에 했으니까 돈 좀 아유, 글라보다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 도둑은 다 도둑이잖아. 말도 안 돼. 그러면 경찰로 받았건 그러면- 경찰로 받은 사람 더 나쁘지만 자유한국당에 도둑은 아니에요 형님. 자유한국당에 살아남을 사람 정치야. 하나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너는 받아서 개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예. 국회의원이 해당 기간 산하기간 공기업한테 아 공기업이잖아. 이봉규가 가서 긁은 게 아니야. 무슨 공공기관 그 뭐야 그 국영기업 이해됩니다. 그거 받으면 그거 불법이지 이 사람아. 나 얼마나 지금 해명할 수 있어. 근데 뭘 해명을 하여튼 해? 지금 얘기의 흐름은 다 썩어 뭐냐면 빠지가 이 세 명 다 정부가- 이해가 깜빵 가야 돼 이게 세 명. 저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도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안까지를 포함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해명을 하고 하는데 좀 이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문희선 비서실장 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은 거의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죠? 좀 매가리가 없어서 그렇지. 아 왜 그래요? 힘이 있어요. 아니 그 양반은 호청천인데. 아니야 그 좀 아쉽지. 이 사람이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럼 맞아. 예.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선거 출마도 못하고 그만 이제 뭐 대사로 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만일에 부정부패한 사람이 다시 비서실장이 된 정도로 이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감각한 도덕에 무감각한 정권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드 받고 수표 받는 뇌물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모든 부정한 돈은 현금으로 받지요. 공기업한테 공기업에서 국회에서 자, 산하 공기업에서도 그을 만한 카드 범위 내에서 책을 사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카드로 그었잖아. 이거 뇌물 아니고 정상적으로 산 거라고. 김영란법이 왜 생겼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뒤에서 언더머니로 검은 돈이 수억 수백억이 오가서 문제인 거지. 공개적으로 8천 몇백 원짜리 시집을 사서 읽게 돌리는 그런 거를 백건 그건 사봤자 권장을 80만 해야 돼. 원이에요. 그걸 권장해야 되지. 정치 자금은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공개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자금을 전부 카드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수입부터 지출까지. 상한가를 조금 더 아, 또 올려야 올려야죠. 네, 그래서 뒷돈 안 받도록 해야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아 너무 이러고 끝나. 김정은 아니, 근데 진짜- 김정은 나빠. 아 그거는 형 다음 주에. 맨날 김정은 김정은 하면 북한 가서 살아. 김 하고 있는데 끝나고 조선중앙TV 가서 논평하래. 왜 자꾸 영화가 얼쩡거려. 다루고 맨날 김정은 하세요. 아 형 뭐 한마디 할 거 있어? 아니요, 나는 한마디 형, 할게요. 형이- 아니 이거 보고를 해야 되나 아니, 아니. 김정은한테 이거- 오늘 내가 이거를 했습니다 하고 아니 이게 보고하지. 김정은한테 카톡으로 뭐- 보고하냐? 뭘로 보고하냐? 김정은한테. 전화 자주 하지. 이거 간첩 신고 몇 번이야 이거 적었지. 마음대로 꿈을 꿔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조용한 내 작업실에 김정은 씨를 초대를 해서 정말 한낮을 장시간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을까? 왜냐하면 악의 화신처럼만 말하지 말고 뭐, 고민이 많겠죠. 뭐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여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 말하자면 거기 왕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왕국이죠. 지금, 세습 왕.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의 내용들이 뭘까? 왜냐면 진짜 우리도 복잡하지만 북한은 지금 생존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면 원로들의 충고도 듣고 자기 생각도 있고 할 텐데 한 권력 통치자가 직면해서 옛날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한 3, 4년 지나서 이제 바뀌죠. 할 때 그 고민할 때 나 딱 그거 떠오르거든.
뭐 독재자화되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것을 모든 걸 걸고 한번 던졌던 사람 어따 대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갖다 비교를 그렇게 해. 비교한 게 말기절 좀 알아들어라. 네. 지금 대통령들은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아요. 오늘하면 끝나는데. 예, 소위 등거리 외교 김일성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양다리. 러시아. 중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자기 생존을 도모했던 그런 방식인데 적어도 4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전혀 인정도 못 받았던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시진핑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놀랍게도 완전히 시진핑한테 올인을 해갖고 생존을 도모하지는 않고 미국하고 뚫으려는 게 김정은도 보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꿈을 갖고 있는 약간 거야. 실용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방으로 진출하려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 급속 성장은 서방, 미국 쪽하고 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존만 하다. 하려면 중국의 위성국이 되면 되잖아. 생존은 되거든. 네. 계속 시진핑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아요. 나 양해를 미국하- 구한다. 미국한테 가까워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전 고야 알리는 거지. 뭐 다음에 형님하고 정확히 얘기하자. 사전에 다 말씀드리고 저 미국하고 이렇게 칼국수나 하려니다. 먹어야죠, 예. 자, 나는 그보단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동인당이라는 제약사더라고요. 개혁 개방을 위해서 갔다 뭐 보여주기 위한 개혁 개방을 위한 제스처로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 동인당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년 된 우왕청심을 만들던 그런 제약회사거든요. 그렇다고 뭐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와 있는 그런 제약사도 아니고 외려 뭐 좀 더 개혁 개방을 본다 그러면 심천을 가든지 뭐 볼 게 더 훨씬 많을 텐데. 그쪽에 뭐 사업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인당 그래서 그런 거. 제약 사업 쪽에 관심이 있나? 그렇지. 북한에 가능하거든, 지금 뭐 거기는. 약 쪽이 많이 부족하니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가는 현대의학은 잘 안 돼 있지만 중의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북한이 하니까. 어찌됐든 그 선택지가 왜 저기였을까? 공장 방문이 왜 저런 300년 된 동인당이라는 데를 선택했을까? 왜냐면 그게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인당이 바이오 회사는 전 아니에요. 세계가 이 바이오 바이오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런 뭐 회사가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는데 28시간씩 걸려서 갔는데 가는 공장이 거기다. 대학 그렇죠? 신약이면 바이오랑도 관계 있죠. 그게 이제 바이오 신약 할 만한 그런 대단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김갑수 일당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김정은한테 보고 다음 다 주에 또 했으니까. 김정은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서울 TV 지금 주간 박종진이 형님, 우리는 순수하게 한 명씩 늘어나고 있거든. 5만 명을 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짜뉴스 하나도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짜뉴스 생산하면 여기서 박살내고 내가 무슨 가짜 뉴스를 생산해?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는 누군가가 건 나왔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이거 기자 출신에서 좀 합리적이 또 익병이 형이 또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깨끗한 방송이다.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